오늘 조선일보 그 3면에 보면 미국이 F-35 설계 기밀 1번만 주겠다. 미일 동맹 파격적 진화. 그 밑에 기사가 아베 이달 말 멜라니아 생일 파티 참석한다. 그 밑에 기사가 미일 정상 5, 6월 달에 최소 3번 만나는데 북만 쳐다보는 한국.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다 2019년 3월 25일 제가 말했던 겁니다. 뉴스 브리핑에서요. 그러니까 한 25일 전쯤에 뉴스 브리핑에서 말했던 기사를 한 달쯤 지나서 조선일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멜라니아 생일 파티에 가는 아베에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날짜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4월 27일 이 아베가 부인을 데리고 멜라니아 생일 파티에 가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아직 날짜도 이달 말이라고 하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골프 치고 지금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F-35와 F-21을 합친, 장점을 합친 속칭 F-57이라는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5월 말에는 저 일본 왕의 즉위식, 6월에는 일본의 G20, 그리고 4월에는 멜라니아 생일 파티, 이래서 3번을 만나게 된다. 근데 한국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자, 미국과 일본은 지금 급격히 유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점점 미국과 멀어지고 있고, 이번 4월 11일 날 문재인이 미국 갔다 왔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아주 포장을 잘해가 이제 훈련이 됐어요. 판을 깨지 않고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문 입에서 무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는가. 한국은 안 했다고 잡아떼지만은 트럼프가 무기 무자도 안 넣은 회담에 문재인이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사겠다고 했다고 미쳤습니까? 트럼프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실속은 챙기고 한국이 원하는 금강산 개성공단 열어주는 대북 제재 완화는 안 들어주고, 한국이 원하는 굿 이너프디니 얼리 하베스트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뭉개버리고,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도 아니고 그냥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빅딜을 말을 하고, 여기에 한국이 동의하냐고까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한마디로 멋주고 빰 맞은 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은 문재인 오기 전에 문재인이 어느 편인지 확고하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이 비핵화의 방해문이라 그러고, 한국 국정원이 미국에다가 맹달 거짓말만 한다고, 북한한테 제재 풀어주라 말만 한다면서 서운을 만나주지도 않고, 문재인 어떻게 전에 가서 좀 연결해 보겠다고 갔던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강경화, 김현종, 정경두 등등요. 서운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한일 간의 관계도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베가 떠나는 중국 대사는 70분간 오찬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주일 중국 대사가 이임하니까. 한국의 이수훈이 이임하는 데는 20분간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자, 또 반대로 외교부는 중국국이라는, 중국을 뭐 아시아국이 아니라 별도의 중국국을 만들어서 조직을 독립시키는데, 일본은 인도와 묶어서 아태국에서 관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제징용 문제로 전범 기업의 재산이라면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주식이나 재산을 압류해서 현금화하겠다. 정권이 그러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파탄의 위기가 되고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 기업들이 다 떠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는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고, 그래서 연호도 레이와라 해서 일본인들이 여기 전부 환호하고 있고, 부국 강병, 경제도 좀 살리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해지면서 미국과 확고한 동맹을 구축해가는 아베의 통치에 일본인들이 전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에 경사되어서 완전히 미국과 일본에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도 위안부 파기, 협상 파기, 그리고 징용으로 압류, 재산 압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본에는 완전히 불신 국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F-35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엔진이나 미사일 제어 소프트웨어 등을 전부 공유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이 KF-X라고 한국형 전투기를 2023년까지 만드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핵심적인 레이더 기술이나 인티그레이션, 기술 통합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전혀,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전투기 등을 살 때 끼어있던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절충무역. 즉 이제 우리가 미국 거를 사주는 대신에 미국이 우리한테 뭘 좀 해준다는 겁니다. 그 기술을 전달해 준다는 게 옵셋으로 걸려 있었는데, 그 옵셋으로 걸려 있는 부분을 미국이 한국 전투기 기술을 전달해 줄 수 없다. 미국의 전투기 기술을 전달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본은 F-35의 공동 개발 국가, 원래 한 8개국인가가 돈을 내 가지고 같이 만들었잖아요.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인도네시아하고 돈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듯이요. 근데 일본은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고 독자 전투기를 만들라 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이제 대량으로 미국의 F-35와 F-22의 장점을 섞은 F-57이라는 별도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뭔 말이냐? 미국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일본으로 하여금 기술을 주고 만들게 해서 그걸 같이 공유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보라는 듯이 차세대 스텔스 F-3, 그 F-3가 일명 F-57, F-22와 그는 랩트라고 부르는 세계에 한 400대도 안 되는 소량만 있는 최첨단 전투기고, 그게 너무 비싸니까, 고사양이니까 이제 그걸 보급형으로 만드는 것이 F-35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F-35를 팔 때도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공유하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게 안 돼서 차세대 전투기가 과연 개발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설사 한국이 한 10년 뒤에 그걸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 기술이 이미 낙후된 기술이 되어서 아무도 세계에서 그 전투기를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그 기술이 첨단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기술 사서 짬뽕으로 만들라 하는데 이제 기체 디자인 정도만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짬뽕 기술로 우리가 비행기를 하나 애써 만들어 띄우더라도 그거는 그냥 비용만 엄청 들어간 개발 이제 시점에서의 기술적 가치로 보면, 일본이 지금 F-3를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서 띄우면 이것과는 한마디로 비교가 되지 않는 스텔스도 아닌 그런 전투기가 될 건데, 한국은 무슨 4.5세대라고 하지만은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지금 훈련기 만드는 게 단데 T-50 전투기를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요. 일본도 J2인가 뭔가 만든다고 수십조를 썼는데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1940년에 이미 제로기를 항공모함에 세계 처음으로 착륙시킨 나라입니다. 38년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독자적으로 만드는 걸 포기하고 미국 기술을 받고 있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요. 정말 웃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예 설계도를 통으로 넘겨주겠다는 F-35를, 그리고 거기에 F-22의 또 기술까지도 섞어서 F-3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F-35를 147대를 샀고 최근에 104대를 더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40대를 산 게 단데요. 40억 불 이상의 돈을 8개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개발하기 시작한 F-35 공동개발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 F-3 전투기의 기술을 전달해 주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이걸 만들게 되면 아마 이걸 수백 대 만들어서 공중에 띄우면 러시아나 중국, 북한의 전투기들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예 일본을 미국에 지금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서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여차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도 쓰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앞뒤 갈 것 없이 무조건 미국에 엄청난 로비를 해서 이런 부분을 따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베는 이달 말에 미국을 방문해서 멜라니아 생일 축하 파티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부부간이 같이 가서 이렇게 열고 또 그 파티 일정 중에 같이 어울려서 골프를 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5월 말에 일본 왕저기식에 방문하고 6월에는 오사카의 G20 회의에 가게 돼 있는데 굳이 4, 5, 6 석 달을 연달아 만나고 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자기 부인 생일 파티에 아베만을 초청했다는 것은 이거는 일본이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미국을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생각을 해봐도 아베한테 좀 많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시종일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세게 높여서 주장했던 사람이 아베 하나예요. 트럼프도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제정신 좀 차린 듯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7년 1월 달에 트럼프가 아직 취임하기도 전에 아베가 G20 가는 길에 들러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식으로 당신 대통령 되면 엄청난 선물을 들고 와서 당신을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아베도 한때는 힐러리한테 줄을 섰는데 트럼프가 되니까 잽싸게 갈아탔죠. 그러고는 트럼프한테 약 50조에 되는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면서 미국에 지금 텍사스 등에 깔리는 고속철도를 전부 아베가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3월 달입니까? 세계 정상 중에서 취임하고 제일 먼저 아베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불러가 2박 3일간 밥 먹고 파티하고 그러다가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같이 아베 옆에 세워놓고 또 밥 먹다가 기자회견 같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요 한마디로 아베가 엄청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 그 앞잡이 북한을 견제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보는 견딜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이 자위대는 이제 뭔 자위대냐, 일본 군으로 가겠다고 지금 헌법 개정까지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자기 임기 내에.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무기들을 일본이 가지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미국의 무기 다 사줄게, 그리고 우리 돈으로 만들어서 너도 쓰고 우리도 쓰고 하자,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 참 신통한 일이다. 그래서 밀어줘 버린 거죠.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F-35 설계 기밀을 통으로 일본에 넘겨주고 거기에 F-22의 기술까지도 같이 넣어줬어. F-3라는 최첨단 대량 생산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으로 또 개발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6일에는 같이 생일 축하 파티하고 27일에는 골프를 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세계에서 트럼프와 제일 가까운 사람은 아베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내려고 엄청난 시도와 노력을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또 아베는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쌓아서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양보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2017년에 이방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30분 먼저 저녁에 식당에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 딸한테 밥도 사주고 그 딸이 하는 재단에 수백억을 내게 하고 그러면서 한때는 트럼프가 아베를 따돌리고 북한과 딜을 치니까 일본에서는 아베가 도대체 미국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냐고 비난도 받았지만은 이번에 한번 보세요. 하노이에서 지금 미북 회담이 깨어질 거라는 것을 일본의 아베는 다 알고 있었는데 한국은 1시간 전에도 잘 될 거라고 파티하려고 TV 보면서 파티하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결국 이긴 거지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왔다리 갔다리 한 트럼프가 이제 아베한테는 내가 미안하다, 너 확실하게 밀어줄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아까 이방카한테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카와 쿠슈너, 남편 쿠슈너 둘이가요 트럼프의 최고 고문으로서 참모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이방카가 IMF 총재가 되니 또 이방카가 유엔 미 대사가 되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번 말고 말입니다. 앞으로 한 두세 번 뒤에 트럼프 가문을 등에 업고 출마할 거다.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방카 딸한테조차도 굴욕적으로 대고 심지어 금도금한 골프채를 트럼프한테 선물로 주고 또 노벨상 평화상 후보로 자기를 좀 추천해달라고 트럼프가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 이 이야기를 할까? 영국의 메이, 내 좀 불편해. 한국의 문, 좀 큰일 나. 잘못했다가. 일본의 아베, 그래. 아베한테 하면 이거에 말도 안 나오고 할 거야. 그래, 아베가 했잖아요. 참,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지금 무역적으로 외국을 다 조지고 있는데 미국과의 성공적인 무역 협상을 끌어내고 이러려고 정말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자기가 가까웠던 미국의 관료들을 참모로 삼아서 툭 하면 일본에 오라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미국과 트럼프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를 기술적으로 지금 매일 과외 공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막 한 달씩 그런 사람들이 아베한테 가가지고 있어요. 동경의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다리를 놔달라.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매일 만나서 듣고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일본 외교관들이 트럼프가 일본 국왕 즉위식 5월 25일부터 28일 날 국빈으로 일본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트럼프에게 더 어필을 할 건가를 지금 미국의 백악관이나 행정부에 계속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요. 트럼프는 한국에 돈을 더 내라고 했지만 일본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돈 방위비 분담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서로 간에 체면 과오로 하고 다른 걸로 내가 당신한테 확실하게 해줄게 했으니 트럼프가 굳이 푼돈을 가지고
일본하고 시비 걸지 말라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푼돈을 세고 앉았습니다. 다른 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요. 자, 그래서 일본은 트럼프를 성공적인 미일 관계의 틀에 집어넣는데 완벽히 성공했고, 그래서 아베는 그 자신이 매우 성공적 지금 결과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서 남은 임기가 아주 편안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일 정상이 4, 5, 6 이렇게 세 번을 만나는데,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찰떡궁합이 되어 가는데, 저 두 사람이 만나면 주로 욕을 하고 흉보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문이지요, 문. 그 다음에 또 조롱하는 사람이 김정은이, 그리고 시진핑이. 아마 둘이서 맨날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을 씹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요,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뭔가가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를 안 한 것처럼 찝찝하기가 그지없고, 저거는 성공적이라 말을 했지만은 세상이 다 볼 때 미국이 아주 기술적으로 한국을 엿먹였다고 지금 보이잖아요. 아니, 단독 회담 한 29분간 한다 해놓고 마누라 배석시켜서 2분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문이 계속 3번이나 뭐 금강산 개성공단 이야기했다는데 미국은 답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국이 쓰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비핵화라고 한미 회담 성명을 별도로 발표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얼리 하베스트고 무슨 굿이너프 딜이고 꿈도 꾸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을 맺어서 북중러 이 3개국에 대처해야 되는 거죠. 이 전체주의 국가 이 세 나라에 대처해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스스로 빠져나와서 그야말로 저 사막으로 지 스스로 자처해서 가서 사막에 있는 베드인들과 같이 살겠다고 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은요, 아베와 문재인을 둘이 놓고 달아보면 문재인은 아베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의 이 총수로서 역량이에요. 정말로 어쩌다가 저런 지도자를 가지게 됐는지 부끄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을 했다고 또 황장수 친일 지랄 그럴 건데, 그렇게 말하는 너네들의 썩은 대가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